네, 시장 이면에서 전해지고 있는 섹터와 종목 얘기 투자텔미를 통해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3대 장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화장품 내에서 오늘 3대 장을 찾아볼 거고요. 다음은 이제 반도체인데 증권가에서 꼽는 공통 종목으로 찐수혜주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그가 정말 방한을 할까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생활 소비재 쪽에서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는 메리츠증권의 박종대 연구위원이 쓴 리포트 자료입니다. 오늘 이제 무려 44쪽에 해당되는 자료를 발간하셨던데 여러 내용 중에서 투자 전략에 해당이 되는 내용 같이 볼 수 있도록 제가 리포트 내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결국에는 화장품 섹터의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게 화장품 섹터인데 유일한 단점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걸로 좀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화장품 업종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중장기 우려보다 3분기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이 돼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상호관세 25% 발효 후에 가격 상승 우려 때문에 한국 화장품에 대한 사재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높은 성장세도 8월 이후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자와 기업들이 모두 화장품을 미리 사고 팔자는 의도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화장품 소비자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수입이 줄어들지 의문이고 미국 외 유럽과 중동 쪽 수출 비중이 꽤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수출 모멘텀으로 미국의 수출 저하를 또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화장품 산업 현장에서 보면 과열이 걱정된다는 사람은 있어도 업황이 둔화되고 있다고 말을 하는 이는 보지 못했다며 K뷰티 글로벌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박종대 연구위원은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화장품 섹터는 밸류 부담이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이 싸게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APR과 달바글로벌이 이번 2분기에 실적이 조금이라도 삐끗하거나 미스가 나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정도로 지금 컨센 대비로는 밸류가 높은 게 사실이지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화장품 제조 3대장 여기에서 코스맥스, 한국콜마, 펌텍 코리아가 언급이 됐고요. 유럽 3대장으로는 APR 그리고 달바글로벌, 실리콘2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빠르게 좀 지나가기는 했는데 밸류 측면에서 여유가 있는 종목들까지 언급이 됐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모처럼 화장품 관련주들 주가 강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할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고 있는 하루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APR과 그리고 박종대 연구위원이 픽한 종목 네오팜이 오늘 6%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펌텍 코리아는 오늘 다올투자증권에서 박종현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주가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현재도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4% 넘게 오르며 68,2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화장품 섹터는 지금 APR과 달바글로벌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분수령입니다. APR은 8월 6일 그리고 달바글로벌은 8월 8일 장 마감 이후 오후 4시 30분에 2분기 실적이 공개된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 함께 보시죠. 전일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시장은 떠들썩했습니다. 삼성전자 강세에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일제히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요. 증권사별로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들의 수혜주 분석도 텔레그램방에 진짜 계속 올라왔고 역시나 오늘 리포트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모두가 흥분한 상태였다면 오늘은 한 발자국 뒤에서 냉정하게 관련 기업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리포트들을 쭉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나 이걸 제가 제일 궁금해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봤었는데 텔레그램방에 딱 그걸 정리해 놓은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가 선정한 삼성전자, 테슬라, 파운드리 계약 체결 관련 수혜 밸류 체인입니다. 먼저 NH투자증권에서는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솔브레인을 수혜주로 언급
언급을 했습니다. 솔브레인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쪽으로 3나노 GAA 초산계 에천트를 독점 공급 납품한 이력이 있어서 테일러 공장향 실적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의 탑픽은 SNS텍과 코미코였습니다. SNS텍은 현재 삼성 파운드리 향으로 DOV 블랭크 마스크를 공급 중이고요. 2026년 그러니까 내년에 EOV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납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미코는 이제 장비 쪽에 해당이 되는 종목인데 현재로서는 삼성 오스틴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테일러 팹 근처에 위치한 오스틴 팹의 가동률 상승에 따른 마진율 개선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진 세미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EOV용 포토레지스트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장비주 쪽을 많이 수혜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원익 IPS는 증착 장비 쪽이고요. HPSP는 테일러 팹향 고압수소 어닐링 납품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주요 고객사 캐펙스 회복에 따른 2026년 내년 실적 성장세 회복 또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STI는 이미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테슬라 수주 공시를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주요 제품은 CCSS인데 반도체 팹이 건설될 때 필수적인 범용 유틸리티 장비로 이제 가장 앞단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공정 장비 사이클보다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언급된 종목들 안에서 코미코와 솔브레인이 4개 증권사 중에서 3군데에서 수혜주로 언급을 하면서 가장 공통되는 종목에 해당이 됐습니다. 5개 종목으로 제가 좀 추려왔거든요. 현재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한 증권사에서도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제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수주 공시로 인해서 모두가 흥분한 상태였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오늘 이제 얼마나 연속성 있는 주가 상승이 나와줄지 역시나 시장은 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솔브레인과 코미코, ENF 테크놀로지가 어제 강세에 이어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솔브레인이 4% 현재, 코미코가 3%대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NS텍은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고 현재 1%대 하방 압력을 받으며 5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매출에 기여하는 그 시간차가 발생은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해석을 하고 주가에 어떻게 더 반영이 되는지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함께 보시죠. 최근 군산 MRO 기지 이슈 때문에 중국 수혜주들이 조정을 받나 걱정을 해야 하나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심심찮게 들렸었는데 오늘 10월 에이픽 정상회를 앞두고 한한령 해제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이 기대된다라는 전망과 분석이 또 다시 한번 나왔는데 텔레그램방에서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먼저 보시면 바로 이 기사인데요. 근데 이 기사도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기반으로 작성이 된 기사였습니다. 그럼 이 리포트를 쓴 주인공은 누구냐? 같이 보시죠. 하나증권의 김두원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제가 리포트의 전문을 보니까 이미 리포트 첫 줄이 결론적으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해야 할 8월은 한한령 해제를 준비할 적기다. 이 부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미중 간 관세 합의가 스웨덴에서 막바지 조율 중이고 에이펙 회의에서는 주요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것이라며 이런 흐름 속에서 한한령 해제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이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할 이벤트다라고 리포트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중국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례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 방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코멘트도 다른 텔레그램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엔터, 화장품, 면세점이 한한령 해제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두원 애널리스트의 이제 리포트에 따르면 해당 업종 중에서 시가총액이 상위권에 있으면서 순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 연중 최고가 대비 낙폭이 큰 종목들을 선별했을 때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 화장품 쪽에서는 코스맥스, 그리고 면세점 쪽에서는 롯데쇼핑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 이제 방점을 두고 생각해 보면 한국으로 입국할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테이블 코인 활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있었는데 중국 결제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알리페이 그리고 위챗페이와 제휴를 한 호텔신라, 이 카카오페이도 투자 매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함께 보시죠. 최근에 좀 조정권에 들어갔었던 엔터주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오늘 모처럼 반등을 하고 있는 하루이기는 합니다. 김두원 애널리스트의 수혜주로 분석이 됐었던 하이브와 코스맥스 현재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호텔신라는 0.95% 밀리고 있고 카카오페이 최근에 연속성 있는 반등이 좀 쉽지는 않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2% 넘게 밀리면서 주가는 63,7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두원 애널리스트가 에이펙 회의가 100일 남짓 남았다. 한한령 해제를 서서히 준비해볼 시기다. 선점해야 생존한다. 뭐 이런 내용을 리포트의 마지막 문구로 썼던데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우실 때 하나의 포인트로 삼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가지 내용도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원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원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를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삼성의 테슬라 수주, 저도 이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 어제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결국 이 삼성전자가 테슬라 수주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죽어가고 있던 삼성 파운드를 살린 게, 테슬라 수주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것쯤에 있어서 이번 수주는, 좀 위대하다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를 수주하면서, 그동안 죽어있던 이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이 시작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보신다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AI 관련해서 이 HBM 관련주가 올라갔다면 그 당시에는 레거시 쪽이 전혀 못 갔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 테슬라와 수주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 레거시 쪽이 이제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삼성이 발표한 거는 165억 달러. 원화로 23조 원 규모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 어떤 미래를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계약은 몇 배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테슬라를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미래고, 옵티머스가 미래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어떤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않았지만은, 실제로 자율주행이 성공된다면 아마 테슬라가 가장 앞에 있을 것 같고, 옵티머스의 생산만 본다 하더라도 이 테슬라 미래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대부분 삼성전자가 생산한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 좀 본다면 저는 이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관련된 이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뉴스를 어떤 분들은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볼 것 같은데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삼성 파운드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지 칠 때마다 더 저점에서 전략으로 가야 되지 단기 매수할 때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율이 안 좋았던 건데요. 삼성의 설계 능력과 같이 합쳐져서 수율이 올라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 TSMC하고는 사실 설계 협력이 안 되거든요. TSMC는 이 설계업체가 제조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게 원칙인데 삼성전자는 TSMC에 손을 잡고 협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윈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이 TSMC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TSMC가 이 애플하고 엔비디아 수주 독점하면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1등이지만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옵티머스가 컸을 때 그거를 삼성전자가 독점하고 있다면은 아마 TSMC에 버금가는 그런 파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시작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주는 지금 꼭 우리가 체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주 중에서 또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밸류체인 종목을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재 쪽일지 장비 쪽일지 궁금합니다. 탑픽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장비 쪽이 좀 먼저 갈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가 32,900원인데 원익 IPS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이 삼성 파운드리의 핵심 장비 공급업체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제 증착 식각점을 공급하는데 뭐 평택, 화성, 뭐 기흥 이 캠퍼스에서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 확대와 같이
장비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같이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도 동일한 공정과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삼성 이 테일러 공장에서 이 테슬라의 반도체 만들기로 되어 있지만 삼성의 오스틴 공장 이미 나가 있죠. 그 오스틴 공장에도 장비를 공급했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의 테일러 테일러 공장이 돌아간다면 아마 원형 IPS 장비는 뭐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금 2나노 공정으로 테슬라의 칩을 만들게 되는데 2나노 공정 같은 경우는 이 공정 난이도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 ALD, CVD 같은 이 증착 장비하고 식량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3나노에서 2나노로 넘어가고 있을 때 여기에 또 파운드리가 커진다고 할 때 원익 IPS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이 자랑하는 이 GAA 기반이죠. 게이트홀 어라운드 기반의 필수적인 이 ALD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익 IPS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27,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주셨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썼습니다. 아직 100만 원 선을 넘어서지는 못했는데 목표 주가까지 홀딩 관점 유효할까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내일 모레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최근에 효성중공업의 실적 잘 나오면서 신고가에서 또 큰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땐 방산주에도 그런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기대가 되고요. 대표적인 LIG 넥슨도 기대가 되죠.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110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 홀딩하자 말씀도 드려보고요. 내일 모레가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잠깐 더 무료 방송이 없는데 어제 올려는 무료 방송을 좀 보게 되면 삼성이 테슬라 수주했을 때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 대한 반도체 수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서 어제 올려놓은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